유언의 범위입니다. 유언은 법률이 규정해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고요.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유언은 민법에서 말하는 유언에 해당하지 않아요. 유언이 가능한 범위의 대표적인 예로 자, 첫 번째, 미성년자 후견인을 지정한다. 지정 후견인을 할 때 유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다음 니은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의 지정입니다. 어떻게 분할할 때 만약에 아들이 A, B, C 3명 있어요. 큰아들한테는 무슨 재산을 주고 둘째 아들한테는 무슨 재산을 주고 셋째 아들한테는 10원 한 장 안 주겠다.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디귿, 상속재산의 분할 금지 5년 범위 내에서 쪼개지 말라, 분할하지 말라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잘 안 하지만 유증, 우리 상속인 이외 또는 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겠다라고 사망을 조건으로 주겠다는 증여 의사표시가 유증입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라 단독 행위죠. 유언입니다. 유언 능력이에요. 유언자의 유언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유언자에게 유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조면에서 봤죠? 만 17세부터 자연인은 유언 능력이 있어요. 다만 만 17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의사 능력은 있어야죠. 의사 능력을 갖춘 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은 정신적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은 의사 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경우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의사 선생님이 유언서에 회복됐습니다라는 걸 적고요. 의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엄격하죠. 유언의 방식 5가지입니다. 먼저 잔혹, 공비, 구 중에 자필증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과 연월일 다 전문도 있어야 되고 연월일도 있어야 되고 주소, 성명을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스스로 스스로 손으로 적어야 됩니다. 볼펜으로 손으로 적어야 해요. 그 다음에 도장을 날인합니다. 인감도장 괜찮고요. 일반 도장 괜찮고요. 무인, 이걸 무인이라고 해요. 지장. 무인이라고 합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지금 적혀 있는 걸 다 적어야 돼요. 여기 적혀 있는 거 빼고는 안 적어도 되는데 여기 적혀 있는 건 무조건 적어야 됩니다. 자필 증서는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위조 및 변조의 위험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문자의 삽입, 삭제, 정을 함에 있어 유언자가 이를 아까 제가 했죠. 직접 적고요. 날인까지 도장까지 새로 찍어야 되는 겁니다. 위변조가 너무 쉬우니까. 사실 유언을 하고 돌아가시는 경우는 진짜 흔치 않아요. 사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거지 실제로 제가 일을 10년 넘게 지금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유언장을 쓰는 비율은 채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일을 해보니까. 근데 그럴 경우에는 하는데 자필 증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절차가 번거롭고요. 그 다음에 엄격한 방식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후 분쟁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잘 추천은 하지 않아요. 돈 안 드는 장점은 있지만.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말로써 구술하고요.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또 말로써 구술함으로써 성립을 합니다. 녹음의 기구는 녹음기죠. 테이프 레코더죠. 뿐만 아니라 현재 이용되는 디지털 기기, 음성 녹음 기능이 있는 동영상 촬영 기계라고 썼는데 요즘 핸드폰 동영상 촬영 다 되잖아요. 이거 방법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녹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녹음도 유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 2가지는 위험해요.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뭘 쓰느냐 하면 이걸 제일 많이 써요. 이게 제일 안전하니까. 그나마 5가지 중에 유언장을 쓰려면 이 방법을 쓰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사후 분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절차가 간편하고요. 공정증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하고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으로써 성립을 하게 됩니다. 공증인의 업무는 공증사무소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 유언자의 몸이 불편한 경우에는 공증인이 출장을 나가기도 해요. 유언자의 자택이나 병원 등에서 공증인이 입회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절차가 좀 까다롭고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으나 가장 확실하고 안정성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